미국에서 김밥이 유행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김밥은 영양가 있는 식사로서 소풍이나 야유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소박해 보이는 음식에는 한국인들의 삶과 다양한 경험과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밥이 시작된 곳에서 벌어진 이야기는 바로 한국 음식의 힘과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세계에 알린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산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이민자의 용기가 지역 주민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인들의 힘과 따뜻한 마음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사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아름다운 네바다주에 사는 로지예요. 네바다주는 아름답지만 건조하고 뜨거운 여름은 숲을 태울 만큼 너무 강렬해요. 특히 몇 년 전부터 급격하게 올라간 온도로 인해 여름만 되면 너무 더워. 이러다 지구가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로 인해 피해가 생긴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유독 더웠거든요. 햇빛이 강렬하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집안에 머물러야 했어요. 밖에 이동한다는 것 자체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점심을 먹으려고 주방으로 갈 때쯤 밖에서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누군가 강렬한 태양빛에 몸을 겨누지 못해 쓰러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일이 종종 생기니까요. 그런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바쁘게 움직이는 소방차가 한두 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소방차가 모두 출동하는 것 같았어요. 무서워지기 시작했죠.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거든요. 종종 캘리포니아주에서 심한 산불이 나서 헬기가 동원되고 힘들어하는 소방관들이 뉴스에 보도되는 걸 본 적 있어요. 안타까움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성금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때의 안타까움은 어느새 두려움으로 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불이 난지 모르고 아직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으니까요. 하던 일을 멈추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신이 있다면 부디 빠르게 불이 진압되어 더 큰 불로 번지지 않게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신이 없거나 제가 기도를 너무 늦게 했나 봐요.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다른 지역에서 왔는지 소방차가 하나둘씩 집 앞을 지나가며 그 행렬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산불 소식은 빠르게 마을에 퍼졌어요. 주민들은 걱정과 혼란의 얼굴을 찌푸리고 마을 광장에 모였죠. 그리고 산불로 인해 티오 마을의 검은색 연기가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먼 거리에서 보일 정도로 불길이 공포스럽게 동네 사람들의 표정에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했던 시골의 작은 마을은 이제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 봐야 했어요. 치솟는 불길을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주에서도 소방차가 속속히 도착하고 있었지만 불길을 잡긴 역부족이었죠. 1시간 만에 마을의 대피 명령이 떨어졌어요. 안전을 위해 마을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급한 짐만 챙겨 이동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못했어요. 불길이 잦아들 때까지 집에 못 온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옆 도시로 이동했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불길이 잡히지 않아 많은 소방차가 지원을 오고 있는데 그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슈퍼에서 빵 몇 개와 우유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말을 들어야 했거든요. 생각보다 길어지는 불과의 싸움에 소방대원들은 체력이 고갈되고 있었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 모두 대피했기에 그들의 식사를 챙겨줄 곳도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동네에 있던 작은 슈퍼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안에서 음식들을 챙겨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 소식이 전해지자 중년의 한 한국인이 용기를 내서 마을로 돌아가는 건 어떠냐고 물었어요. 민희는 20년 전 한국에서 이민을 왔는데 마을에서도 조용히 지내서 얼굴만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민희가 일어나 자기 주장을 폈을 땐 마을 사람 모두 당황했어요. 민희는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 모두 함께 마을에서 겪었지만 지금같이 지옥 같은 광경을 경험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죠. 모두 민희의 말에 동의했어요. 민희의 말을 들으며 집과 추억 그리고 생명이 위태해진 이 순간까지 떠올리며 슬픔에 잠겼죠. 민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결단과 다르게 그녀는 사실 두려움으로 인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불에 대항하는 전투를 동네 사람을 대신해 소방관들이 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주자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불과 싸우며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먼 곳에서 그들을 바라만 보는 건 아니라는 것처럼 말했어요. 저도 미니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요. 동네 사람들 대다수가 그녀의 생각에 동의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이 역경을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니가 하려는 말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미니는 다양한 음식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빠른 조리가 가능한 한식으로 도시락을 만들어 전달하는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다들 한식 요리라는 소리에 자신이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미니는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죠. 한식은 나누어 요리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거든요. 많은 소방관의 음식을 준비해야 했고 다 함께 요리하기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었어요. 여러 가지 메뉴를 미니는 이야기했고 순차적으로 준비할 방법들은 자신이 알고 있으니 우선 재료를 다듬고 전달할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니의 위기 대처 능력은 상당히 놀라웠어요. 우왕좌왕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일목요연하게 해야 할 일들을 분담해 주었고 미니 말대로 나누어 받은 일은 정말 간단했죠. 처음 전달할 음식은 김밥이랬어요. 저도 김밥은 알고 있었는데요. 냉동식품으로 인기가 있는데 구하기 어렵다는 소식을 친구에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세계 여러 나라 음식을 먹는 걸 늘 좋아했고 시도하는 게 하나의 놀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친구에게 들은 음식은 당연히 김밥 말고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간편한데 맛있다는 소리가 인상적이었죠. 어린 아이들에게 먹이는 간식으로도 크기가 작고 아담해 편리하다는 부연. 설명까지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 김밥을 만든다는 소리가 신기하게 들렸습니다. 당연히 사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김밥은 한국의 음식이라 자신이 만들 수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만드는 게 간단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어 소방관들에게 가져다주기 적합한 음식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제가 맡은 임무는 당근의 채를 썰어 살짝 볶아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당근의 양도 대략 알려줬는데 세상에 그렇게 많은 당근을 산 건 처음이었어요. 대략적인 소방관 수를 생각해 넉넉하게 만들어야 했기에 양이 많은 건 당연했죠. 처음엔 당근 하나만 볶으면 된다고 해서 간단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양을 채를 썰고 볶는 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남편과 열심히 했습니다. 별다른 요리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누군가는 물을 절여오고 또 누군가는 햄을 잘 나오는 등 김밥에 들어갈 재료들이 하나둘 분업으로 완성되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에 밥을 얇게 펴고 모든 재료를 하나씩 넣은 후 돌돌 마는 것으로 마지막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신기했죠. 미니가 말하길 김밥은 넣는 재료에 따라 맛이 달라. 하루 중 한 끼는 이렇게 김밥을 만들어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전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재료를 나누어 준비해 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김밥을 싸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히즈 누구나 똑같이 만들 수 있었기에 사람만 있다면 있는 만큼 만드는 시간은 절약되었어요. 물론 처음에 김밥을 싸는 건 어려웠습니다. 생각처럼 동그랗게 말리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미니의 진두지휘 아래 제법 잘 만드는 사람에 제가 속하게 되면서 저 역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김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잘 말린 김밥이 예쁘게 잘리면 그 안에 든 재료들이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점도 김밥의 매력이라 생각했습니다. 보통 음식을 먹으면 재료들이 한 군데 섞이면서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알 수 없잖아요.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모든 재료에 대해 안내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죠. 하지만 김밥은 그 안에 재료가 한눈에 보이니까 그런 위험성을 덜 수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빼먹으면 되니까요. 물론 당근이나 햄 같은 보편적인 재료들이 들어가 위험성은 없었지만요. 김밥을 성공리에 완성한 사람들은 배달 업무를 맡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고 잠시 뒤 소방관들이 맛있게 잘 먹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 수고했다며 격려했고 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했어요. 미니가 말을 꺼내지 않았다면 저마다 가슴속에 도와줄 방법을 생각했을 수 있어도 이렇게 직접 나서서 음식을 만든다는 생각까지 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음식들은 바비큐와 같이 오래도록 조리 시간이 걸리거나 굽기 위한 오븐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걸 대량 준비하는 것도 일이지만 배달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생각해야 하니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하지만 한국 음식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하고 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될 정도로 맛도 있었어요. 김밥을 완성하고 나니 소방관에게 전달할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꼭 한국 음식을 배우는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니가 말했던 건 소불고기 덮밥이었어요. 불고기라는 말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만드는지도 궁금했는데요. 이미 김밥을 준비하는 동안에 불고기를 다음 요리로 생각했던 미니는 대량으로 구매해온 불고기에 간장 소스를 이용해 밑간을 해둔 상태였더라고요. 사과와 양파를 갈아 넣어 설탕을 대신했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음식을 익히고 간을 봤을 땐 달콤한 맛이 매력이라고 느꼈거든요. 설탕을 인위적으로 넣은 게 아니라 사과와 양파로 설탕의 단맛을 대체했다는 말에 감탄했어요. 맛만 생각한 게 아니라 건강까지 생각한 음식이니까요. 그렇게 소불고기를 만들기 위해 한 일은 각자 프라이팬에 익을 만큼 고기를 덜어가 익히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미 고기와 양파까지 다 양념해 쟁여놓아서 바로 볶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이렇게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이 또 있나 싶었죠. 그리곤 준비된 도시락 용기에 밥을 푸고 그 옆에 볶은 소 불고기를 두면 되는 거였어요. 햄버거나 핫도그 같은 음식을 만든다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거든요. 재료를 준비하고 모든 재료를 하나씩 빵 사이에 넣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김밥처럼 재료가 쏙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적게 재료를 넣으면 빈약해 보이고 욕심을 내어 재료를 많이 넣는다면 재료가 빵 밖으로 튀어나가서 예쁘게 포장하는 게 어렵죠. 재료를 많이 넣어 힘들게 포장을 한 이후에도 문제예요. 한 입에 들어가지 않아 여기저기 재료가 비집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먹는 것도 문제인 셈이죠. 그에 반해 다시 김밥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김밥은 많은 재료를 넣어도 한 입 크기로 자를 수 있기에 재료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번거로움 없이 깔끔하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양이 많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깔끔하게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여하튼 다시 소불고기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개인적으로 김밥보다 소 불고기를 준비할 때 시간이 더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미니가 수고한 부분이 컸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소방관들에게 직접 전달이 되었을 때의 평가도 김밥보다 소 불고기가 좀 더 좋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땐 제 생각도 같았다고 말하고 싶었답니다. 둘 다 맛있는 건 똑같은데 무언가 더 든든하게 먹었다고 느끼게 하는 건 소 불고기 덮밥이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몇 가지 한국식 도시락이 전달되었어요. 살짝 매콤하게 고추장 소스에 볶은 돼지고기도 있었는데 이건 역시 소방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답니다. 며칠이 걸려 불이 진압되고 소방관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마을 전체에는 소방관에서 수여한 감사패가 전달되었고요. 마을 사람들은 더욱 돈독해졌는데 문득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니가 살았던 한국이 궁금하다고요. 미니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올 수밖에 없었지만 자기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너무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위급한 상황에서 한국 음식이 적합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으며 한국 음식을 거부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잘 먹을 거라는 걸 또 어떻게 알았나 싶었거든요. 미니는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알고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상당히 겸손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임의로 생각했던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야기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신기했죠. 미니는 한국인들이 그런 기질을 보이는 것 같다며 자신의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인 전체를 이야기하며 그 특성으로 빠른 발전을 해올 수 있었다고 말했죠.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한국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미국에 와 살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건 그만큼 한국이 멋진 나라라는 게 너무 분명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미니 덕분에 한국 음식을 알게 되었는데 만들기 쉽고 맛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건강했죠. 그런 생각은 저만 가지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제 옆집에 사는 에밀리는 정기적으로 한국 요리를 알려주는 수업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 미니에게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로 동네 사람들 모두 한국 음식에 흠뻑 취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최근 미니네 집에서 한국 요리 수업이 열렸어요. 이번에 배워온 음식은 잡채인데 이렇게 맛있는 면 요리가 있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거 있죠.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엔 한국에 다녀올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미니에게 배우는 한국 요리 수업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음식 하나씩 배우는 건 너무 감칠맛 난다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다양한 한국 음식들을 마음껏 맛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한국에 가야 하겠더라고요. 소방관 도시락을 계기로 알게 된 한국 음식으로 이젠 한국에 대한 궁금증까지 증폭된 상황이에요. 한국에 가서 입에 맞는 음식을 찾게 되면 미니에게 알려달라고 말할 생각이에요. 미니는 한국 요리 선생님으로 정말 최고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 이민자의 용기와 결단이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었는데요. 미국에 살고 있던 한 한국 여성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 음식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음식으로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김밥이나 소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위기의 순간에도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한국인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앞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한국인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